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20쪽에서 쭉 가서 24쪽까지 쭉 달려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요.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하나 말씀드릴 거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스스로 먼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평소랑 순서가 달라요. 먼저 풀어보시고 이 영상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부터 여신 분들이 있으면은 돌아가셔서 풀고 오세요. 오케이, 준비되셨으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웠었던 걸 싹 다 정리하는 순간이 돌아오고야 말았어요. 다소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히 도전수학 같은 경우 꽤 어려워요. 잘 따라오십시다. 자, 문제를부터 먼저 읽을게요. 옛날이랑 이제 약간 난이도가 달라요. 말이 뭔가 길다. 봅시다.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매듭실을 4명에게 오케이, 여기선 중요하겠네요.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달라주었더니요. 뭐라고요? 1과 5분의 3m가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남은 매듭실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서 반지 매듭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묻는 건 뭐죠? 그래서 문제가 묻는 건 이제 중요하죠.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팔찌 매듭 이런 거 다 헷갈려 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반지 매듭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주의해 가면서 볼게요. 일단 구하려는 것 반지 매듭 실 사용량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그쵸? 반지 매듭 쓰는데 실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고 싶은 게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은 거예요. 주어진 정보를 모두 다 써져 있는데 왜 다 쓰겠어요? 근데 이제는 필요한 것만 추출을 할게요. 자, 얼마로 반지 매듭을 만들었어요? 1과 5분의 3m로요. 그럼 앞에 있는 4명, 1과 5분의 2m, 팔찌 매듭 이런 거 다 필요한 얘기예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것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몇 명이서 나누었어요? 4명이 나누어서 반지 매듭 만들었죠. 오케이, 저 이제 나머지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4명도 필요 없고요. 1과 5분의 2 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얘네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래요. 자, 1과 5분의 3으로 3m를 4명이 나누어서 반지 매듭을 만들었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 맞죠? 1과 5분의 3 그리고 4명이 나누었으니까 나누기 4. 오케이. 오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팔찌 관심 없고요. 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필요한 것만 뽑아요. 그래서 5분의 8 나누기 4 나누기 4는 오케이, 곱하기 4분의 1로 고치시면 돼요. 곱하기 4분의 1로 고치시면요. 약분 되네요. 1, 2, 즉 5분의 2. 그러면 이제 나온 이 5분의 2터는 뭘 의미해요? 반지 매듭할 때 한 명이 사용한 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던 전부였어요. 오늘의 교훈을 봅시다. 오늘의 교훈은요. 이 문제의 교훈은요. 필요 없는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 무시하기예요. 이건 사실 수학 문제라기보단 국어 문제예요. 모국어 화자로서 한국인으로서 국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친구들과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해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 사용하지 않은 것. 팔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사용 안 했죠. 1과 5분의 2 사용 안 했죠. 4명 앞에 있는 정보가 그 팔찌 만드는 4명은 생각 안 했죠. 이거는 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속지 마세요. 즉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문제도 똑같이 갈 거거든요.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 구분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읽어보고 나서 필요한 정보가 뭔지 아닌지 구분 좀 해봅시다. 자, 2번 문제 좀 갈게요. 연수는요, 매듭실 4m로요. 팔찌 매듭 3개 만들었어요. 뭐 쳐봐. 그래, 매듭실 4m가 있고 팔찌 매듭을 3개 만들었어. 그랬더니 1과 2분의 1m가 남았다고? 그리고 남은 매듭실로 아유 난리가 났어요. 반지 매듭 5개를 만든대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팔찌 매듭 1개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네요. 오케이, 그럼 반지 매듭 하는 거는 거의 필요가 없는 얘기네요. 날리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정보에서 내가 뽑았을 수 있는 것만 체크해 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4m로요 팔찌 3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양이 1과 2분의 1이에요. 이걸로 이제 뭐 할지는 관심도 없어요.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가봅시다. 팔찌 3개 만들고서 이만큼이 남았어요. 4m에서. 그러면 팔찌 3개 만들 때 쓰는 거는 얼마라는 거예요? 4m에서 1과 2분의 1m 뺀 만큼이 우리가 팔찌 3개 만들 때 쓴 양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 좀 해볼게요. 4 빼기 2분의 대분수로 고칠게요. 2분의 3이고요. 아유, 이거 구분이 이걸로 바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로 고쳐야겠네요. 8 빼기 3.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못 하시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안 되시면은 요청하세요. 2분의 5m.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팔찌 3개 양이죠. 그럼 팔찌 하나 할 때는 오케이, 좋아요. 이거는 1단계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거 2단계. 2단계에서 우리는 2분의 5m를요. 팔찌 3개로 나눠 볼 거예요. 그래야지 팔찌 하나당 쓴 양이 얼마인지 나오니까요. 계산해 보죠. 2분의 5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6분의 5m.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즉 팔찌 매듭 1개 할 때는요 6분의 5m 쓴 거고요. 그래서 3개 만들 때는요 요만큼 쓴 거예요. 2분의 5m만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예요. 반지 매듭 5개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였어요. 하지만 매듭실이 4m 있었고 이걸로 팔찌 3개를 만들었더니 이만큼이 남았다. 이 3개는 중요한 정보였어요. 중요한 정보와 중요한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오케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더 이상 수학이 아니라 국어예요. 국어.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22쪽에서 23쪽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많이 알고 계십니까? 가보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래요. 1 나누기 5네요. 이게 1이겠죠? 나누기 5면은 5개로 나누면 되죠. 나눠요. 그리고 나서 5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 색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나누기 5는요. 5분의 1로 쓰시면 되죠. 글씨가 좀 나빠서 5분의 1. 그 다음 3 나누기 4. 헷갈려 하실 필요 있나요? 1로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하나 중에 4조각, 하나 중에 4조각, 하나 중에 4조각? 4조각 중에 하나, 4조각 중에 하나, 4조각 중에 하나가 3개 있다. 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보죠. 디디디디 하나, 뜨르르르 뜨드드드 하나, 나누고 하나. 그래서 이런 조각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각이 3개 있는 거죠. 즉 4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더 이상 그림 안 그리고 가는 방법도 알죠? 3 곱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3 바로 가셔도 됐고요. 1 곱하기 5분의 1 해서 5분의 1로 바로 가셨어도 돼요. 원하는 방법으로 가되 이해는 하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내려갑니다. 그림을 보고 4분의 1 나누기 3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보래요. 그림만 봐도 좀 심란하네요. 근데 이해나 해봅시다. 자, 그림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오케이, 내 하나를 4조각장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에 칠해주었으니까 이게 4분의 1이란 뜻일 거고, 근데 이 4분의 1을 또 쪼갰네? 이렇게 쪼개서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분의 1이 이만큼이었었는데 내가 칠한 요만큼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2조각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12분의 1로 바로 쓰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가셔도 되죠. 4분의 1 나누기 3 해서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내시고 4, 3, 12, 1 곱하기 1, 1 이렇게 가셔도 돼요. 계속 보면은요, 그림하고 식하고를 둘 다 물어보는 걸 계속 볼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림도 이해해야 되고 식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편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겠지만은 이해가 안 돼서 못하는 건 안 돼요. 자, 계산해 보세요. 그림 그릴 수 있는데 계속 그림 전 안 그릴래요. 2 곱하기 나누기 7은 곱하기 7분의 1, 7분의 2로 가고요. 6분의 5 나누기 8 하면요, 곱하기 8분의 1로 가시면 되죠. 6, 8에 48분의 5. 다음 9분의 14 나누기 4 곱하기 4분의 1로 고치시면 되죠. 약분 되네요. 2로 나눠서 2, 2, 4, 2, 7에 14. 9, 2, 18분의 7. 복병이에요. 멈추실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냥 쿨하게 갑시다. 가분수 7, 7은 7 더하기 3 하면 10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로 해서 약분 되네요. 1, 2, 7분의 2. 좀 빠른가요? 이 정도 속도는 나오셔야 돼요. 7분의 2, 48분의 5, 18분의 7, 7분의 2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이것도 읽으라 그래요. 읽어야죠. 리본 3m를요.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1명이 가진 거 물어보고 있네요. 고민하실 필요 있나요? 3m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으면은 3m를 5로 나누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거 힘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3 곱하기 5분의 1에 해당하니까 5분의 3으로 쓰시고 5분의 3 미터입니다. 혹은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3m가 있다. 5개로 나눴다. 그리고 나서 한 조각에 해당한다. 5개로 나눈 조각이 3개가 있네. 5분의 3 이렇게 쓰셔도 돼요. 둘 다 이해 가셔야 돼요. 다음 직사각형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직사각형 구해서 세로를 몰랐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세로 구해볼게요. 그 전에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아는 정보는 가로밖에 없어요. 즉 5 곱하기 네모했더니 세로가 네모죠. 그랬더니 2분의 25 나왔네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네모만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없애주면 되니까 2분의 25 나누기 5 해주셨으면 됐겠네요. 2분의 25 나머지 5 하시면요. 이런 거에 쫄 필요 없어요. 가세요. 2분의 25 하고요. 나누기 5 대신에 곱하기 5분의 1 약분 되네요. 5, 1은 5, 5, 5, 25 즉 2분의 5 써주시면 되고요. 2분의 5cm 써주시면 돼요. 혹은 2와 죄송해요. 대분수로 2와 2분의 1cm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둘 중에서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다음 무게가 똑같은 사과가 몇 개가 있나요? 6개가 있어요. 전체 무게는 2와 5분의 1kg, 2와 5분의 1kg예요. 느낌이 슬슬 와요. 빈 쟁반이 5분의 1kg예요.
사과 한 개는 몇 개냐고 물어보네요. 사과 한 개는 몇 킬로인지 이게 포인트죠. 사과 한 개 무게 구하는 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정보를 싹 모아보세요. 사과 6개 무게에다가 빈 쟁반 5분의 2kg요. 이거 쟁반이죠. 한 개 몇 킬로였어요? 2와 5분의 1kg네요. 그럼 사과 6개만 구하고 싶으면요. 사과 6개 무게는요. 2와 5분의 1에서 쟁반만큼은 빼야지 사과만 나오겠네요. 쟁반 빼볼게요. 5분의 2네요. 계산 바로 안 되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5, 2, 10 더하기 1하니까 11 빼기 5분의 2 해서 5분의 9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이 5분의 9는 6개 무게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건 한 개 무게예요. 그러면은 6개가 이만큼이면 하나만 구하고 싶으면은 이걸 뭔 짓을 해주면 돼요? 나누기 6. 간단하네요. 자, 진짜 중요한 거 이제 나와요. 5분의 9 나누기 6을 해주시면요. 나누기 6은 곱하기 6분의 1. 약분되는 거 있나요? 3으로 되겠네요. 3이 6, 3, 3은 9, 5, 2, 10, 3 곱하기 1, 3. 즉 사과 하나는요. 10분의 3kg입니다. 여기 따라오면서 보세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해야 되는 문제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장이 있고 이걸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머리를 써야 돼요. 이거야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요거랑 5번이랑 6번은 꽤 난이도가 있어요. 왜 난이도가 있냐? 뭐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아는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원하는 걸 아는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지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이 설계 과정이 제가 써놓은 이 부분인 거거든요. 넓이 구해서 이 네모에 해당하는 세로만 뽑아내겠다 간 거고요. 사과 6개 쟁반 합하면 이만큼이니까 사과 6개만 구하면 이만큼. 나는 사과 하나만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6으로 나눠준다. 어렵지는 않으나 센스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센스는 연습하면 얻어집니다. 연습하세요. 5번이랑 6번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이해 안 갔으면 천천히 다시 해보시고 또 다시 해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드디어 대망의 2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옆에 사실 25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요. 25페이지에서는 저한테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보도록 레시피를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문제를 또 읽어봅시다. 국어인지 수학인지, 국어가 돼야 수학도 되겠죠? 다음은요. 참치주먹밥 4인분을 만든대요. 맛있겠다. 그리고 재료의 양이래요. 1인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 그럼 벌써 생각하셔야 돼요. 4인분에 이만큼이 필요하면은 1인분 하려면은 있는 거에서 나누기 4 해야겠구나 라는 센스를 발휘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단원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눕니다. 나누기 4라는 걸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4인분이고 재료 이만큼이네요.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요. 재료 양 나누기 4를 해준다. 이 센스를 벌써 가지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료의 양을 구해보라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인분 양밖에 모르니까 이걸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5번 해줘야겠네요. 밥부터 갑시다. 밥이요. 4공기 필요하다 그랬죠. 4공기가 800g이네요. 그런데 나는 1인분만 필요하니까 나누기 4 해주면은 설마 8 나누기 4 못하지 않죠? 200g입니다. 참고로 200g이요. 너네 평소에 밥 먹는 거 있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밥 한 공기 시키잖아요. 그것도 200g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참치 2캔이 300g이네요.
자, 300g을요 4로 나눠줄게요. 물론 이거 이렇게 써서 하나하나 해도 돼요. 7, 4, 28, 20 나오고 5에서 오케이 75g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진 양파. 양파는요 5큰술이네요. 5큰술? 큰술이 무슨 뜻이냐면요. 큰술 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큰술은요 아빠 밥, 그 어른 밥 숟가락 있죠. 아빠 숟가락. 큰술이고요. 작은 술은요 티스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무시하시고요. 자, 다진 양파 5큰술이에요. 4로 나누면 되죠? 어떻게 쓰실 거예요? 5 곱하기 4분의 1로 써서 4분의 5 큰술 쓰셔도 되고 혹은 1과 4분의 1 큰술 쓰셔도 돼요. 아빠 숟가락으로 하나 그리고 4분의 1만큼 채우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검은깨 2 작은 술이네요. 아이고 작아라. 2 나누기 4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작은 술. 티스푼으로 반 개만큼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대망의 참기름이 있어야 활용 점정이 되죠. 3과 2분의 1 나누기 4. 이거 바로 안 되죠? 무슨 짓 해야 돼요? 대분수는 가분수로. 2, 3은 6 더하기 1, 7 나누기 4 합니다. 2분의 7 곱하기 4분의 1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 약분되는 거 없고요. 8분의 7 근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좀 제가 더럽게 썼나요? 그렇다면 죄송해요. 제가 원래도 썩 글씨를 잘 쓰지 못해요. 하지만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할게요. 이렇게 써주셨으면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내용이 길었고 어려운 문제도 꽤 있었는데 잘 살아 계시지요? 대신 오늘은 수익이 없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쫙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 예고 먼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10문제 정도 간단한 단원평가가 있을 거예요. 10문제니까 많진 않아요. 대신에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죠. 요거 단원평가 먼저 스스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 영상 확인하시는 것까지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이 영상은요. 단원평가에서 틀린 거 해설해드리는 해설해드리는 비디오가 될 거예요. 둘 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하고 나면은 길게 쉴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오늘까지 배운 거 복습 꼭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